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구미 생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냥 생가가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오늘은 찾아와 봤습니다. 국민에게 황파에 시달리는 3천만 우리 동포, 언제나 구름 개이고 태양이 빛나리, 천추의 한이 되는 조국, 질서 못 잡으면 내 민족 앞에 선혈 바쳐 충혈 원혼 되겠노라. 향토 선배에게 영남의 솟은 영농 금호사나 잘 이끌어 3차 걸쳐 성공 못한 헌국 1년 박정희는 일편단심 굳은 결의 소원 성취 못하면 쾌도할목 맹세하고 일거기항 못하리라. 네, 이 글은 61년 5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제2군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 군사혁명을 하기 위해 비행기편으로 상경 중 구미 금호산 상공을 지나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몇 번 왔어도 이 내용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 못하게 돼 있네요. 자, 오늘 월요일이라 방문이 안 되나 봅니다. 대구 사범학교 시절 초상화입니다. 우리 박 대통령 사범학교 시절 초상화. 네. 여기는 문경 보통학교 교사 시절에 학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교사 박정희는 제자들에게 민족혼을 가르치고 자상하며 따뜻한 스승이었다. 교사 시절 박정희는 자주 일본인 교사들과 싸우는 바람에 켄카다이쇼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암대장이라는 뜻이죠. 켄타다이쇼라는 별명은 교사 박정희의 젊음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하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일을 파라고 이 얘기들 하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사범학교 시절 어머니 백남희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라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요. 네, 그 유명한 내 생명 조국을 위하여 1976년 5월 1일 날 쓰신 글입니다. 네, 의료보험제도 시행이 1963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도 1973년 10년 만에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신 거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이뤄 놓은 것을 지금 현재 우리 문정부는 이 모든 요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의료 정책 이런 것도 미국에서 문재인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떤 의사가 한의사가 아니고 우리 한국 의사인데 거기 가서 이런 것을 하는 걸 보고
진짜 한국의 의료 제도가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알려서 하는 거지 문재인이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또 미국에는 가보면 우리 한국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아요. 서민들이 병원 가기는 정말 좀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거기는 약국 이런 데는 마트 이런 데 약국 마트도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오히려 의원에 가고 하는 그런 곳이 시설이 잘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큰 병원들은 있는데 이런 의원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병원 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그 가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약은 살 수 있는데 병원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경수 이사님 병원 진료 받으시는 모습이 헌혈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선수 국민들을 위해서 헌혈도 하시고 하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저가대에 있는 그 여성은 뭐 하시는 분이죠? 제 1차에서 4차까지 자 깜깜하네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1962년도에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신 거죠. 5개년 계획을. 어느 날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의 경제 발전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니 한국인이 병이라고 표현을 한다. 70년대에 이룩한 우리의 성장 속도는 과거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일본이나 독일의 것들을 단연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로 한데 뭉쳐 일함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듭된 시련을 극복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전진이 더욱 값지고 빛나게 된 것이다. 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남긴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한다. 좌절과 낙심, 가난과 무지의 땅에 소망과 확신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다. 네, 햇빛이 정면으로 반사돼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두운 면도 있었죠. 공업단지 조성 및 화학중공업 육성은 1968년도 여천 공업단지 방문하시고 남해 고속도로를 따라 여천 단지 방문 호남 정류에서 오찬을 하시고 메탄올 공장 7비 3일만 부두 공사 시찰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 공사의 하나인 중화공업단지 여천단지의 공사가 그동안 여러가지 난관을 만났고 특히 석유 파동 이후에는 설상가상격으로 애로가 겹쳤으나 그래도 예정 공정대로 착착 추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향토 예비군 민방위 창설 때가 1968년에 민방위 창설 때 향토 예비군이 시작이 되었네요. 자주 국방 실현 1978년 자조 정신에 기초한 자립 경제 건설, 자립 경제에 기초한 자주 국방 건설, 자주 국방에 기초한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이란 3단계의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거는 75년 5월 8일 박정희 대통령 일기 중에서 이 내용을 발췌한 것이네요. 과학기술과 자주국방을, 여기는 과학기술과 여기는 자주국방을 보여주는 면입니다. 아주 소박하고 소탈한 모습이죠. 가족. 네, 지구본을 보고 설명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한 가족이 박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우리 건혜 대통령님, 그리고 건영이 밑에는 지만, 박지만 군이었습니다. 이것도 문경 학교에 방문하신 듯 합니다. 참 소박하고 시골스럽고 다정한 이웃 아저씨 같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모습입니다. 화면이 어둡네요. 근데 화면이 또 어둡게 나오네. 나는 물론 인간인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착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왔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님의 회고록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박정희, 그는 알렉산더 대왕같이 호쾌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 같은 정광석의 천재도 아니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초인,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숨결을 읽을 줄 아는 토종 한국인이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태 와도 이런 걸 제대로 잘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안에 방문을 못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었네요. 자, 국민교육헌장 제정하고 선포한 날이 1968년입니다. 국민의 의무교육 실행은 1971년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잘 보이십니까? 네, 불국사 보건공사 사찰 중에 근처에 놀러온 어린이를 보신 모습을 보고 애기가 이쁘다고 어루만져 주고 계시네요. 네. 자, 이 사진은 여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그런 대통령이십니다. 네, 학교까지 방문하셔서 학생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가 직접 들어보시는 정말 자상한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십니다. 네, 여기는 청와대에 유치원생들이 방문을 했죠. 1970년 12월 24일 청와대 구경원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공사를 새마을 운동이네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1970년도. 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로 숱한 고난을 딛고 일어나 1970년대에 국민소득 1000불을 수출 100억 불의 꿈을 성취하였다. 초기 단계의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과 도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장과 학교 등 모든 분야에 확산 발전되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민족 중흥의 활력소가 되어왔다. 그리하여 이 땅에 새로운 논리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착시키면서 민족사회의 진군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원동력을 형성하였기 이르렀다. 네, 옆에 이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땅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를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가운데 밀짚 모자 옆에 가운데 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대통령 모습이 직접 보이죠. 중절 모습고, 네, 가뭄에 시달리는 농촌 들녘에 나가서 관정 및 양수기를 살펴보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자, 네, 농정을 시찰하시는 모습들이죠. 네, 호남선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반대를 하고 하던 분들이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개통되고 할 때 반대했던 김영삼, 김대중 잘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 반대했으면 저들은 타고 다니지를 말았어야지. 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1970년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지칭되었던 경부고속도로로 건설은 내놓으라 하는 건설 관계자와 야당 의원, 경제학자 등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하면 된다 라고 외치면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통령님의 작품입니다. 자,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대구 마산간 고속도로 준공. 네, 이거는 69년 12월에 네, 부산 대구간 고속도로 개통식을 마치고 도로에서 달리던 박 대통령이 감격에 벅차서 내려서 삼페인을 고속도로에 뿌리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흐뭇한 모습이죠. 네, 1977년 10월 29일인가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희호죠. 네. 한국과기술연구소 설립이 1971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님은 일찍부터 과학기술과 기능공 양성에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각 도에 하나씩
기계공고와 공업 전문대학을 세우도록 했고 실습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반드시 듣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기능대회를 관찰하시는 박 대통령, 과학기술처 개청식에 축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한 젊은 기공들의 훌륭한 기량을 치하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살자급자족 달성 1972년입니다. 박 대통령은 식량 작업을 가난한 추방의 첫걸음으로 간주했다. 그는 식량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 안보 또한 없다는 신념의 소유자였다. 이른바 박정희식의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좌우 살피지 않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말한다. 통일교가 그때 72년도에 나왔나 봅니다. 보국 과정에서도 특유의 박정희식이 적용됐다. 네,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도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무엇을 안보가 걱정되겠습니까? 물론 내 배가 불러야만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줄 수도 있는 거죠. 화가 났을 때도 배가 고프면 더 화가 많이 난다고 하죠. 배부르면 웬만한 것도 무난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안보도 없다는 그런 마음, 네, 정말 우리 민심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 분이죠. 자, 여기는 1973년도 포항제철 방문입니다. 포항제철은 유수한 선진국들이 한국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은 불가능하다라는 비웃음을 보란듯이 이겨내고 완공한 당시 우리 형편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대역사였습니다. 이때 경주 1973년도에 포항제철소 준공식에 가시기 전에 경주 화랑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경주 화랑의 집 현판식에도 대통령께서 오셨고요. 저도 대통령님 만나 뵙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76년도 5월 3일 연산 20만 톤 체제의 제2기 실비 종합 준공식 뒤에 박 대통령께서 박태중 포항제철 회장과 함께 이 고로에 불을 놓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네, 이거는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님이죠. 자. 네, 치산녹화 달성 1978년도 자연보호 운동도 같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7년 9월 5일 귀향길에 금오산에 들렸을 때 일이다. 네. 금오산 중턱에 대해 폭주, 주변 계곡에 깨진 병 조각, 휴지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자, 우리 청소부터 하자 하면서 서행원과 함께 몸소 쓰레기와 오물을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때 이 공원이 품위 있고 쾌적한 휴양지가 되도록 평소에 환경 정화에 힘써 왔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자연보호 운동은 온 나라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더니 1년 뒤인 78년 10월에 자연보호 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직접 산에 나무를 심으시는 유경수 여사입니다. 과거에는 4월 5일 식목일이라 해서 진짜 우리나라가 민둥산이고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나무를 심기 운동을 했죠. 4월 5일 저들도 학교 다닐 때 산에 나무를 심곤 하였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씨도 뿌리고 나무를 심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방송하는 동안 우리 공화당의 대변인으로 계시던 김경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네, 또 여기는요 서울에서 오신 우리 조성효님과 우리
요셉 네, 가족이 네, 이것을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신 여서만 오랜만에 참 네. 뵙죠.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요셉이랑 요셉의 아버지도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반갑게 또 전화 주셔서 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구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선거도 끝나고. 네, 선거 네. 끝나고 이제 뭐 이래저래 뭐 혼자 이제 마음 치유하러 산에 다니고 있어요. 산에. 네, 그렇죠. 우리 마음 치유하는 산이 최고예요, 그죠? 네, 산에 다니면은 아무 생각 안 나고 너무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자연은 우리 모든 것을 품어 네. 안아주니까. 계곡물에 흙도 묻히고 그쵸. 흙도 만지고 나물도 뜯고 산삼도 캐고. 산삼도 캐고 진짜 산삼도 캤어요. 네, 좋은 것이네. 지금 저거는 리아카가 새마을 운동 네, 하시던 그때 그 모습인가 돌 봅니다. 들겠어? 지금 뭐 우리가 선거에는 우리 우파가 패배를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절대, 없잖아요. 네. 네. 다시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겠고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우리는 먼저 선호를 하고 지켜야 됩니다. 자유민주기 대한민국이 먼저 서야만이 우리가 대통령님도 있고 우리 국민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엊그저께 계룡산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방공이 우선시 먼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방공이 다 방공이 무너졌으니까. 우선시 돼야 되고 언젠가부터 저희 어릴 적부터 그 방공 교육이 없어지고 그쵸. 그때부터 지금 나라가 참 이 모양이 돼버리고 표현의 자유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진짜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혼란기에 빠져들었어요. 5.16 상태 그 시대적 배경하고 거의 흡사할 정도로 오히려 더 위험해졌죠. 이제 북한이 또 핵을 가지게 되고 또 북한이 또 이제 핵을 위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핵보다는 그 사람들의 북한 그 공산주의의 또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정신을 흐려놨어요. 맞아요. 네, 그 자유라는 그 아래 민주주의다, 뭐 개인주의다, 이기주의 이런 게 팽배를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5.16보다 더욱 위험한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우파의 리더로서 정말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행태들 보면 오늘 5.18 가서 또 사죄를 한다 하고 유승민이 보셨죠? 가서 또 쇼를 하고 무릎 꿇고 유승민은 우리 우파가 아니라고 아니죠. 봐요. 아닌데도 저는. 국민들은 지금 오직 죽으나 사나 미통당이잖아요. 참 잘못된 안타까워요, 생각을 정말. 빨리 우리가 네. 깨우쳐야 되는데 정말 이제 얼마나 더 우리가 아프고 얼마나 더 망가져야 그걸 또 깨닫고 그렇게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더욱더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고 우리 동지들은 이제 동지들과 싸우지 말고 정말 우파라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공화당을 위주로 뭉쳐야 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선호하면 우리 이념이 같으면 우리는 서로 배척하지 말고 함께 뭉쳐서 선을 하나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분열을 많이 해왔어요. 네. 서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내치고 욕하고 음해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라져야만이 진정한 우리 보수 통합이 되는 끝나고 지금 겁니다. 완전히 우리 공화당 사람들 서로 알지도 못하는 팩트도 아닌 그런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맞아요. 사람을 하나를 완전 벌떼같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제발 저는 유튜브 네. 방송에서 누구 음해 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 방송 자체에서도 유튜버 선생님들도 방송 자체에서 타 유튜버를 언급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옳다 이런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면 보는 사람들도 보는 거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네. 듣기 싫거든요. 유튜브의 정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중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사실을 얻고 정보를 얻고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구심점에 서로 대야 막 되는데. 헐뜯고 네.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어느 하나 유튜브 볼 데가 없어요. 그게 진실도 아니까 또 거짓말. 네.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해야만 우리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가 생긴 거잖아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유튜버들이 서로
상대방을 내가 비난하는 그런 거는 정말로 저는 그래서 누구 사람한테 제가 찍으세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러고 저는 안 찍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저는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근데 내 파, 니 파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먼저라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그렇죠. 제일 자, 싸움할 나라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또 편안하게 또 튼튼한 안보 속에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데 정말 지금 이런 뭐 저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말했듯이 뭐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말 황교안 때문에 미래로 가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미래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맞는데 역으로 그 말을 가고 쓰기가 있죠. 싫은 정도로 그렇죠. 이제 네. 지금 막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아, 정말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로 훑뜯고 거기서 지금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진짜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는 게 이 좌파들한테 우리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저들대로 더 똘똘 뭉쳐서 우리 우파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네들 싸워봤자 너네들끼리 싸우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서 선거 이게 부정이다 할 때는 당성을 떠나서 제발 한데 뭉치고 그죠? 하나가 되어서 이 정권을 일단은 잘못된 걸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시비는 저는 가렸으면 좋다고 부정선거의 생각하는데 개연성이라든지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미 대충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작년 10월에 그 국정감사에서 얘기도 하고 QR코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지금 동조를 안 했고 그렇죠. 지금도 동조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있죠.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지금 당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칫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정선거에 합류를 잘못했다가는 그걸 오히려 우리가 덮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네, 들고 일어났지만은 아직 그게 이제 접근 방법이 아직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다 덮어쓰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두고 보고 지금 우리가 그 부정선거 TF팀을 따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익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공화당이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우리 공화당에 있다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 부정선거 하나로 봉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섣부르게 잘못 정말 대처를 하면은 진짜 이게 덮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사람들 사회 이슈화가 돼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지금은 청년들이 이제 블랙 시위라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많은 우리들이 응원을 해주고 함께 동참하면은 우리는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부정선거.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참을 해주고 하면 마음이 합심이 된다면 우리가 홍콩처럼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젊은이들이. 국민성이 그 정도까지 예, 못 우리 갑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일어나야 네,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포용하지 못했다.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저도 지금 우리 공화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저도 후보로서 여기 구미 갑지역에 나와서 이렇게 선거에 뛰고 임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저도 솔직히 우리 공화당에 지금 그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도 원망은 많아요. 많지만 저는 입을 지금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산에 다니면서 치유하고 다닌다고 이러고 있는데 저도 진짜 불만 많고 얼토당토 안 하면 음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불만을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대변인처럼 내 마음을 삭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보다 더 억울하게 대통령님은 구속까지 되어 계시잖아요. 저래 온몸에 병이 생기셔서 치료도 지금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지금 구치소에는 또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받으시러 지난번 목요일날 치료도 못 가셨거든요. 우리가 억울하다면 우리 대통령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억울하더라도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렸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대통령 원망스러워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들 하는 행동,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 저도 감동을 받고 정말 저도 몰랐던 애국심이라는 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우리 공화당에 그렇죠. 자진해서 입당을 하고 앞서서 이렇게 구호도 하면서 집회에 참여를 하고 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제가 존경했던 마음 이런 거보다 이제 거기에 일부 이제 세력들 일부 분들의 잘못된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네. 폄하하고 음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참 회의감을 느껴요 지금. 맞아요. 네, 막 회의감을 느끼고 아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음해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응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한마디도 잘하신 안 거예요. 하는데 네, 네, 그 소리가 돌아서 저한테 다 들어와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네. 네, 근데 저도 이미 당해봐서 잘 압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미 정말 잘못한 거 없이 정말 누가 가더라 이거 한마디에 댓글로 이제 유튜브 그렇죠. 댓글로 자기 누가 하면은 눈으로도 막 확인하지 않고. 네, 확인하죠. 예. 아 그래? 그러면은 거기 가서 구독 취소해. 유튜브 누구야? 막 구독 확인도 안 하고 누가 하더라 하면 그냥 막 바로 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쨌더라, 누가 갔다더라, 의심만 가지고 이제 자기네 정황만 생각만 가지고, 정황만 네.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라를 구하겠다고 뭐 이렇게 좋은 뜻에서 이렇게 집회를 나오고 했지만은 그 음해와 비난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화가 끓어요. 자기는 아닌데. 네. 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그게 이제 그런 사람도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으로서도 같은 사람으로서 그럼요. 사람도 화가 나고 자기 좀 진짜 마음의 상처를 네, 입는 인간인지라 내가 어쩔 이걸 수가 왜 없죠. 이걸 네. 견디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발 우리 그 유튜버 상에서 카더라 확인되지 않은 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누가 그 확인도 안 해보고 전화 한 통이나 뭐 중앙당에 확인만 해보면은 금방 확인될 것을 갖다가 네. 댓글 하나에 막 그래가지고 죽일 놈 어쩌고 진짜 전 실망스러워요. 네. 저도 아파서 한 7개월을 방송도 못하고 쉬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방송을 못하고 우리 공화당 집회에 참석을 못하잖아요. 제가 아프니까 걷지를 못해서 못 나갔는데 저를 엄청 엄해하고 홍보라를 따라요. 저는 정당성 지금 그래서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가서는 잠깐은 찍을 수 있었지만 계속 다른 거를 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걷는 거는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집회 매번 나오던 안 사람이 보이면, 안 보이면 어디 갔나, 음해를 계속 해요. 갔나.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언제냐 박근혜 대통령 생신날 그 서청도에서 1부 집회를 하고 2부 집회를 제가 사회를 보게 돼 있었는데 1부 집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빠지고 2부 집회로 바로 가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서청도에 알았다고 댓글에 저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김경희도 저쪽으로 갔냐? 아니다, 뭐 아니다, 뭐 갔냐? 그 여자도 갔냐? 말이 바로 틀려지더라고요. 그 여자. 그럼요. 이렇게 되는 참 그러니까, 사람들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가 우리가 말은 입이 하나인 게 올바른 소리 하라고 있고 귀는 두 개지만 올바른 맞아요. 소리를 듣고 나쁜 귀는 버리라고 한쪽은 그죠. 그렇게 돼가 있고 올바른 것을 보라고 눈이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편향된 것을 보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참 인간이 간사한 제가 동물이에요. 연설 중에서도 정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손도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입은 하나다 이런 거는 다 쓸모가 있잖아요. 한 손으로 뭘 할 수 없는 게 일단 서로 그렇죠. 의지하고 할 수 있게끔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보는 게 더 옳고 그렇죠. 더 공평하게 볼 수 네. 있고 듣는 것도 양쪽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양쪽의 말을 그럼요. 들어야 양쪽의 되고. 말을 들어요.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방송 잘못된 보시는 분들 우리 동지님들 선배 동지들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나쁜 버릇은 버려셔야 돼요. 정말 그건 잘못된 거고 오히려 우리 공화당이 독이 되는 행동이고요. 정말 청년들이 막 안 나와서 왜 맨날 저기 뭐 꼰대들 정당이네 어쩌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청년들 기껏 모아놨더니 왜 청년들을 음해를 해요. 지금 이번 그러니까 다 선거에서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이고 우리 그 동지님들 중에서도 이제 선배 동지님들 보시면 다 부모의 그런 연령대에 계시잖아요. 제 부모 같은 분들도 계시고 뭐 얼마 차이 안 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로 하여금 애국심 충전해서 이곳에 나오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선거에 보셨겠지만 정말 말없이 중앙당에 바라는 거 없이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한 사람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했는 게 청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정말 온몸을 바쳐서 정말 그렇게 다 했는데 참
씁쓸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냥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락을 떠나서 그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래도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좀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제발 더 이상은 이제 네, 우리 동지님들 정말 우리 우파는 손잡고 함께 가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독여주고 네, 한 발 좀 안 좋은 일 있더라도 뒤로 양보해서 함께 손잡고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참 잘 만났습니다. 우리 저성여 회장님을 만나 뵈러 오셨는데 저는 여기를 찍고 싶어서 가신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 따라왔거든요. 예, 왔는데 처음에는 방송하려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을 박정희 대통령님을 지금 묻고 가자는 이 세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5.18이지만 민주화 운동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5.18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뜻깊겠다. 방송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방송 장비가 가방에 있기 때문에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 그래서 오늘 대변인 오신다고 소리는 들었어요. 마음 네. 아프셨던 그동안에 오해, 음해 이런 그쵸. 걸로 마음 아파셨던 거를 저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많이 통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 또한 지금 조성효 동지님의 그 마음을 제가 또 겪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조성효 동지님도 친박당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정당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라고. 네, 저도 친박당에 당원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참 상처도 주고 참 희노애락이 여기 다 모여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정말 왜 모였는지 그것만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만 우선적으로 그게 지금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네, 위한 자꾸 나를 우리가 위한 이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동지들을 하나씩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가방에 탈당기를 써놓고 지금 몇 달째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저도 마음에 상처가 크다 보니까 저도 막 엉뚱한 소리 듣고 이럴 때마다 나 이거 확 나가버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내야 돼. 그리고 아직까지 가방에 넣고 있어요. 근데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음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내가 자빨더라고 어떻게 그렇죠. 내가 나간다면 진짜가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참고 있는 거고 근데 도가 지나쳐도 너무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그렇죠. 무슨 지금 뭐 선거에 나와서 무슨 부귀 영화를 얻겠다고 정치에 욕심 있겠다고 나와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3년 동안 다 해놓으니까 지가 나와서 열매를 다 따먹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안 왜 했으면 그런 좋겠어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끝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제발 옳은 말, 옳은 소리,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다독여 주면서 이건 이렇고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할 것 믿고 같습니다. 따랐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상대방이 변해서 갔다 하더라도 왜 변해 갔을까?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잘못이 문제가 있었는가?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예, 하셔야 내 돼요. 자신도 먼저 한번 반성을 반성해보는 먼저 해야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고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까? 그러면 거기에는 떠나가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했는가?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회상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래서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가 고쳐야 되겠구나. 반성할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자.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대표님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싸우지 마라 유튜브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보면은 참 상처를 정말 그분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끝까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진짜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고 힘을 보태고 싶고 한데 그런 말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여기 진짜 비수가 꽂혀요. 비수가 꽂히고 내가 진짜 이걸 끝까지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기 싫어서 이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막 그래서 그냥 산으로 다녀요. 네, 우리는 서로 처음에 태극기 든 그 마음, 그거를 버리지 않고 초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같이 좋은 네.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동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이지콩님, 네, 반갑습니다. 하슬라님, 네, 고맙습니다. 피라정님, 반갑습니다. 녹색 그림자님, 네, 우리 공화당님, 네, 반갑습니다. 네, 조심통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한 동지애로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동지애 정신, 우리가 동지애라면 우리 한 형제 같은 마음이에요. 내 형제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 내 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요. 서로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충고해주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고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충고해주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보지 못하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충고해주면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정말 우리 더 이상은 우리 같은 동지끼리 비방하고 그런 일은 안 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네, 다독여 가면서 다시 이 나라를 되찾는 데 모두 힘과 마음을,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지금 서청대에서 우리 대통령 치료도 잘 못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근데 서청대 직원분들이 그렇게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은 언제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님 빨리 석방해라. 왜 저들은 정경심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병에 전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내보냈는데 왜 대통령님은 석방 안 시키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도 물론 함께요. 부정선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님 지금 문 정권을 추방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에서도 지금 인정하는 부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덜미뤄서 우리는 반드시 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 명예 회복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는 모시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이긴 하지만요, 이 유튜브는 내 아내끄만 하나만 고집하고 방송하기보다는 우리가 부정선거라든가 5.18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문정권이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많은 정보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자 정신으로 나와서 취재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방송을 하더라도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당 하나만을 우리가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유튜브들이 어디 가서 방송을 하든 네, 잘한다. 정말로 기존 방송국들이 제대로 방송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수고한다, 잘한다, 격려 한마디가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뭐 후원 해달라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나라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이상의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한 마음으로 뭉쳐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유튜브들 음해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음해하는 방송이 있다면 자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저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지 않아서 제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제발 정신 차리시고 정말 나라 위하는 마음으로 방송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나요? 네. 생각 안에는 방문하지 못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저들이 나를 잘못 잡았는데요. 저는 오늘은 될 줄 알고 왔는데 안 되네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동상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네.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 사진이 걸려 있는 사진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렸거든요. 자, 동상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하니까요. 우리 애국민들은 우리 박 대통령님의 생가, 유영수에서 생가, 그리고 청군가,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학교, 문경 그쪽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버스도 많이 와 있고 차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오늘 월요일은 모든 공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다 월요일은 쉬더라고요.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모든 곳이 다 그렇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다 휴관을 하기 때문에. 동상 있는 것도 여기 전에 빈 공터였는데 지금 건물이 하나 들어섰네요. 무슨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나? 숭모 동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을 해서 이 숭모 동상을 만들었나 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작약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팝나무 이야기. 이팝나무는 꽃이 살알과 같다 하여 이팝나무라고 불린다. 옛날 사람들은 이팝나무에 꽃피는 모습을 보고 그해 벼농사에 흉년과 풍년을 점치기도 하였다. 과거 가난한 국민의 고충을 늘 가슴 아파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히 좋아하셨던 나무로 모든 국민들이 하얀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직접 청와대에 식수하기도 하셨다. 이에 상모동산에 이팝나무를 특별히 식재하여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민 정신과 조국 근대화의 업적을 되새기고자 한다. 네, 저는 이게 이팝나무였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이팝나무입니다. 지금 이팝이 한참 꽃이 피는데 서울 경기도 쪽에는 피고 있는데 여기는 다 지고 없습니다. 지금 다 졌습니다. 자, 우리가 관광철이 되면 다른데 멀리 구경 갈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 우리 대통령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관광을 많이 해주시면 이 생각 보존하는 데도 발전기금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무궁화 동산입니다. 네,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꽃이 다 진 것 같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는지 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작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궁화 동산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도를 기념하고 이것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의 전통성을 되새기고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조성된 공간입니다. 흰색에 빨간색이 없는 것은 무궁화인데도요, 그거는 배달개 여러 가지가 있나요? 빨간색이 있는 거는 백당신개, 분홍색은 홍당신개, 네, 보라색 꽃도 있는데요, 청당신개, 아사들개 해서 5개가 있네요. 무궁화 종류가. 네. 자, 우리 동지님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새소리 들리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정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대통령 모습이 동상이 보입니다. 그냥 갈 길이 아니네요. 네, 바닥에 다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주국방실현, 네, 자연보호운동, 공업단지 조성, 중화공, 이렇게 쭉 해서 길에 마련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업적입니다.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낭송해드렸던 그 업적들을 바닥에 돌로 다 새겨서 해놨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1974년 5월 20일
네, 박정희 대통령 휘호를 이렇게 직접 여기서 새겨서 돌로 조각을 해서 놓았습니다. 네,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는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에서 64년도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네, 여기 시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경수 여사님을 위해서 쓴 시입니다. 님이 고이 잠든 곳에 박정희, 님이 고이 잠든 곳에 방초만 우거졌네. 백일홍이 빵끝 웃고 매미 소리 우지진데 그대는 내가 온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이면 찾아오고 무심한 매미들도 여름이면 또 오는데 인생은 어찌하여 한 번 가면 못 오는고. 님이 잠든 무덤에는 방초만 우거지고 무궁화 백일홍도 제철 찾아 또 왔는데 님은 어찌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고. 해와 달이 뜨고 지니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니 인생도 오고 가네. 모든 것이 다 가는데 사랑만은 두고 가네. 네, 1975년 8월 14일 날 쓰신 글입니다. 이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쓰신 글이네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업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1917년 박정희 대통령님이 연보는 1917년 선상군 구미시에서 구미면, 그때는 구미시가 아니죠. 선상군 구미면 상무리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1932년 구미 공립보통학교 졸업하시고 1937년 대구 사범학교 졸업, 문경 보통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여기 청각에 건립이 되어 있는 게 문경입니다. 문경 청운각. 1946년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 2기를 졸업하셨고요. 1950년도 유경수 여사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1년 5.16 혁명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62년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셨습니다. 국민의 의무교육 실시,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시고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셨습니다. 제5대 대통령 취임하셨고요. 의료보험법 제정, 광부 간호원 소독 파견하시고 64년도 국군 월남 파병 결정 울산 공업지구 기공,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6년 한국과기술연구소를 설립하셨고 67년 제6대 대통령 재취임을 하셨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고 68년도 국민교육원장 재정성포 항토예비군 창설을 하시고 포항종합제철 설립을 하셨죠. 구미전자공업단지도 기공하셨습니다.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추진 실업 수출 10억 불 달성을 했죠. 경부고속도로도 개통 70년도에 되고요. 71년도 7대 대통령 취임 원자력 발전소를 기공하시고 72년 제8대 대통령 취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발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통일비를 보급하시고 사체 동기를 위한 83 긴급조치 하셨죠. 73년 대덕연구단지 조성 1차 지산 녹화 10개년 계획 수립 추진 포항종합제철소 중강 서양강댐 준공 74년 컬러TV를 생산하시고 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컬러TV가 74년도부터 나오게 되었네요. 76년 살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하시고 77년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하고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자연보호 헌장 선포, 장거리 유도탄 시험 발사 성공, 행정 전산화 20개년 계획을 확정하시고 79년도 제9대 대통령 취임 1인당 국민 총생산 1,510불 달성. 79년 10월 26일 서거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제개발도 1차부터 5개년 계획을 하시는데 1차부터 4차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오늘날의 이 업적입니다. 새마을 노래입니다.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 그 명단인 것 같습니다. 건립기금 기탁자, 성금 이런 거 기탁하신 분이죠. 새마을 동산 오시면 새마을 동산이란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해 놓은 게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와도 너무 좋고요. 어린이들도 함께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로는 초가집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잠시 좀 쉬었다가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민교육헌장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 동산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송을 듣고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올라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님들 정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은 휴관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어제 필화장님 여기 구미 오셨어요? 하하,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지. 두루마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설계도, 네, 그렇군요. 설계도 청사진이에요.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시크 방송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김호리,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구미에 어제 저녁에 내려왔어요. 한 7시 반경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생가도 물론 찍을 마음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애국 동지님이 저랑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었어요. 그 부인이 병을 앓고 계셔서 간호를 극진히 하시다가 너무 힘에 겨워서 지쳐서 이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한 달 동안 답도 없고 연락도 없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았더니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앞도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공교롭게 같이 되는 바람에 제가 병원에 방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미에 집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서 이거를 돌봐야 되는데 아마 전기세랑 수도세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누가 가서 돌봐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부쩍 들어서 그동안 전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물론 잘 안 되셔가지고 말을 못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전화를 드렸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밭에도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뭐 고지서 이런 게 날아왔을 텐데 공공요금 제가 한번 가봐 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했더니 문이 잠겨 있고 문 앞에 이제 우편물에 고지서가 많이 날아와 있는데 연락처를 남겨놓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말을 못 하시니까 아직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아직은 어눌하고요. 지금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고 계셔서 많이 좀 회복이 되긴 하셨는데 당신이 아직은 못 나오셔서 그러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자진해서 어제는 사실 또 애국자님 돕기도 하고 온 김에 왔다가 어젯밤에 여기 생가를 방문하고요. 생가 방문을 해서 우리 여기 생가 건너편에 참복집이 있는데 우리 애국자 집인 거예요. 그 집이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처음 생겼는데 아주 깨끗하고 값도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어제 그 집에서 맛있게 먹고 밤에 올라가기가 제가 아직 건강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어서 여기서 자고 내일 오늘 다시 그 밭에 한 번 더 가서 살펴보고 올라가는 길에 살펴보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했더니 그 식당에서요 먹을 것을 사주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일부러 오셨다고. 여러분들 여기 구미 생가 오시면 다른 집보다도 음식 맛도 좋고 깨끗하고요. 첫째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복집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맛집을 따라다니시는 분은 한번 오셔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은 도시요? 근데 다시 살려야 되겠죠. 우리 국민성이 뭡니까? 이대로 죽게 놔두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견디고 이겨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뭐 대찾은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많은 우리 애국심을 발휘한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나오시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이 나오시고 훌륭한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국민 근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구미가 다시 재개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참복죽 너무 맛있어요. 제가 선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 집을 오늘 3번 방문을 했는데, 옆에 갈 때마다 똑같은 메뉴지만 멸치조림, 우엉튀김 반찬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다른 어느 식당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을 여기서 먹어보고 제가 집에 가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음식은 웬만큼 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진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오셔서 구경하시고 좋은 먹거리도 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그 집을 다시 방문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라장님, 오올님, 네, 우리 시크 목사님, 네, 이승철 목사님 고맙습니다. 조신통님, 네, 녹색 그림자님, 네, 이지콩님, 전성찬님, 네, 시슬라님, 네,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